네, 안녕하세요. 퍼즈입니다. 옆에는 김프로님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어제 영상 올리자마자 비트가 올랐더라고. 아, 그러게요. 사실 어제 저희가 봤던 거는 좀 하락 관점 위주로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맞아. 네, 네. 이제는 어제 봤던 시나리오가 거의 다 지워졌다고 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비트 브리핑 해드리고, 그다음에 어제 삼각수렴 관련해서 말씀해드린다고 했으니까 그것도 조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내가 X에 이제 올렸던 게 뭐냐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비트코인 주요한 추세선이 뚫렸는지 안 뚫렸는지 이 네 가지 경우의 수, 일봉, 주봉, 선형 로그 해가지고 네 가지 경우의 수 말을 했었는데, 그거 관련된 거랑 그 다음에 이렇게 올려가지고 빨간색 박스 위로 돌파하는지 아래로 돌파하는지가 중요하다, 네, 라고 이제 쓰고 나서 바로 이게 이런 식으로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이거 이대로 뚫고 올라가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결과적으로는 박스 위로 올라오지 못했어요. 네, 애매하죠. 종가는 네. 결국 네. 박스 안에서 됐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애매해요, 솔직히 말하면. 이거 확실히 뚫고 올라왔다라고 하긴 애매한데, 근데 어제 말씀드린 것 중에 없어지는 시나리오는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어제 얘기했던 게 1, 2, 3, 4, 5로 떨어지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거 없어졌어요. 이 시나리오 없어졌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1, 2, 3, 4로 하면 이게 너무 많이 올라왔다, 그래서 이게 아니고 1, 2, 3, 4, 5 이런 시나리오도 얘기했습니다. 이 시나리오도 없어졌습니다. 네, 아직 깔끔하게 100% 없어졌다고는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 네, 왜냐면은 그러니까 종가 마감이 어쨌든 그 어디지? 여기보다 위로 올라와 가지고 되기는 했는데 이 정도 뚫린 거는 사실 근데 나는 이렇게 보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그래요? 만약에 그렇게 하고 싶으면, 네. 그러니까 그 여기서부터 다시 1, 2, 3, 4, 5를 체크하는 게 맞지. 네. 얘를 1, 2로 해가지고 1파 여기 시작점 위로 이제 2파 조정이 올라오는 게, 네. 이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어. 그렇죠. 사실 깔끔하진 않죠. 매매 전략 세우는데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나는 굳이 따지면, 그러니까 이제 없어진 시나리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네. 올라가는 시나리오, 떨어지는 시나리오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면은, 올라가는 시나리오는 이제 어제 얘기했듯이 A, B, C가 끝났다, 그래서 1, 2, 3, 4, 5로 올라간다, 이런 시나리오 있겠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고 여기가 애매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파동 카운팅이 애매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A, B, C가 끝났고, 그 다음에 1, 2, 3, 4, 5라던가, 아니면 뭐 여기서 조정받으면 뭐 1, 2, 3, 4, 5라던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경우의 수인 거고, 얘는 결국엔 요 박스권 위로 올라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하락 같은 경우에는 얘를 A, 내 생각이야. 네. 얘를 B,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1, 2, 3, 4, 5에서 C로 떨어지는 요 경우의 수이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요 위로 올라왔다가 다시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박스권 위로 올라왔다고 해도 방심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그래서 내 생각에는 그래도 한 75,000원 정도는 확실하게 종가 마감 위로 올라와서 여기서 놀아줘야지만, 좀 그래도 비트코인 위로 확실하게 고점을 갱신해서 올라와 있다 정도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전히 로그로 본다면 요 위로 올라오지 못했어요. 로그 차트로 봤을 때도 위로 올라오면야 또 모르겠어. 네.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주의는 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쯤 됐으니까 하나 더 추가로 볼 거는 뭐냐면, 일본 볼린저 밴드에서 이제 조정을 받으면 중심선에서 지지 받아주는지. 그렇게 지지받으려면 그래도 일단 볼린저 밴드를 다시 넓혀놔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야. 그냥 이렇게 지지 받고 그냥 올라가면 돼. 상관없어.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변동성이 나와야지 넓어지는 거지. 그렇죠. 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런 움직임이 나와주면 베스트다. 근데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에는 여전히 이렇게 A, B, C로 떨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두긴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왜 할 수 있냐면, 이미 저는 코인 비중이 높아요. 현금 비중이 지금 뭐 거의 뭐 한 15%도 안 돼요. 물론 현금은 그대로인데 다른 코인들이 많이 올라서 그런 것도 있고, 아마 비트가 75,000 돌파를 하면은 진짜 현금 비중으로만 따지면 10% 밑으로도 내려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현금 비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요 조금 남은 현금으로, 사실 조금 남은 현금은 아니긴 해요. 그러니까 1,000만원으로, 요거 포트폴리오반 기준으로 1,000만원으로 시작했으니까 그 1,000만원인 걸 생각하면 현금은 그래도 꽤 많거든요.
그래도 거의 한 30% 가까이 되는 거죠. 초기 시드 대비로는. 그치. 네. 30%좀 넘는 거지. 그래서 아무튼 그래요. 근데 이제 이 현금을 어떻게 하면 더 저점을 살까? 이런 걸 이제 고민하다 보니까 이제 하락 관점에 대해서 좀 아무래도 보게 되는 게 있죠. 그러니까 제 저나 김프로 생각은 결과적으로 올라간다. 근데 지금 떨어지면 어디까지 떨어질까? 그리고 거기서 사고 싶다. 그렇죠. 이왕이면 살 때 좋은 자리에서 음. 사면 더 좋으니까. 그 얘기예요. 네. 그래서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적인 거 조금 더 얘기할 거 있나, 너? 아니요. 상승도 어쨌든 지금은 뭐 그래도 어디서 조정받는지를 봐야지 세부 카운팅이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원래는 이제 뭐 1, 2, 3 A, B, C 끝나고 뭐 이렇게 올라가거나 네. 아니면은 뭐 여기서 A 그다음에 요렇게 B 그다음에 요렇게 C 떨어지는 것도 생각을 해봤다가 네. 그다음에 지금은 이렇게 A, B, C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 네. 아니면 이렇게 올라가거나 네. 네. 어제 영상이랑 같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 중요해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네. 네, 안 중요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매매 전략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에요. 요 경우의 수도 결국에는 다 생각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떤 식으로 가도 매매 전략은 안 바뀌어. 우리 매매 전략은 떨어지면 산다잖아요. 이건 안 바뀌잖아요. 그러면 이제 굳이 네. 애써 맞출 필요도 없고 애써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도 없긴 해요. 근데 약간 이제 우리 영상이 인간지표 맛집이라고 해서 제 반대로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 반대로만 제가 이제 떨어지면 산다의 관점이니까 올라가면 판다 뭐 아니면 올라가면 뭐 숏 잡는다 이런 관점으로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계속 눈빛을 숨기고 앞으로 계속 저와 반대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빨간색이어서 오늘은 녹색으로. 근데 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던데요. 빨간색이 양봉 신호라고. 그래? 네. 뭐 음봉 뭐 나올 수도 있죠 뭐. 왜냐면 코인 트레이딩 뷰는 녹색이 그쵸. 양봉이야. 트레이딩 뷰는 녹색이 양봉이어가지고.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삼각수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면은 네. 결국에는 이제 삼각수렴이 얘는 요렇게 만들어졌다가 위로 뚫은 것처럼 보일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요게 바꿔 끌게요. 죄송해요. 삼각수렴이 왜 생기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면 삼각수렴이 생겼는데 위로 뚫기도 하고 아래 뚫기도 하고 그러잖아. 그렇죠. 그럼 이제 엘리엇 파동 관점으로 저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1, 2, 3, 4, 5로 올라가는데 이게 프랙탈 구조를 가집니다. 그래서 얘 1도 1, 2, 3, 4, 5 그다음에 요 2도 A, B, C 얘도 1, 2, 3, 4, 5 A, B, C 1, 2, 3, 4, 5 이렇게 가져요. 이렇게 안에 요 파동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끄트머리에 가서 얘가 1, 2, 3, 4, 5인데 요쯤 가니까 끝난 것 같다. 알고 보니까 한 파동 더 위로 올라가고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떨어질 때도 A, B, C로 떨어지는데 A가 1, 2, 3, 4, 5로 떨어지고 B가 A, B, C로 올라가고 얘가 1, 2, 3, 4, 5로 떨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얘를 이제 확대해서 볼게요. 이렇게 봤을 때 삼각수렴이 어디서 생기냐면 이렇게 삼각수렴이 생기는 거예요. 네, 이렇게 생기면 이제 해서 수렴 이제 끝에서 떨어지는 경우. 그러니까 이제 코인의 가격이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니까 요럴 때 여기 요렇게 삼각수렴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삼각수렴이 생기고 나서 아래로 떨어지는 거죠. 네. 이해 가시죠? 네. 그리고 요런 경우도 있죠. 요런 경우. 그래서 얘는 이제 뭐 예를 들면 코인의 가격이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는 건데 어디에서 삼각수렴이 생기냐면 요렇게 삼각수렴이 생기는 거예요. 얘는 삼각수렴이 생기고 나서 올라가는 거죠. 네. 자, 여기에는 어쨌든 눈에 확 보이는 예시만 일단 든 거고 이런 식으로 파동 안에 파동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대충만 그어도 삼각수렴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얘도 이런 식으로 되면 삼각수렴이 되겠죠. 실제로 봤을 때는 더 복잡하게도 나오죠. 네, 더 복잡하게도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삼각수렴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삼각수렴이라고 해서 뭐 위로 간다 올라간다 이런 걸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엘리엇 파동상에 어느 위치에 와 있는가 그리고 조정이 마무리가 됐는가 위로 올라가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각수렴은 이렇게 생긴다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물론 다르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엘리엇 파동 위주로 먼저 분석을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조정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이제 A, B, C 조정만 얘기했었는데, 이렇게 A, B, C로 떨어지는 조정이 있고, A, B, C도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V자로 올라가는 것도 있고, A, B, C 이렇게 눕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A, B, C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예요. 아니면 조정도. 뭐 B가 A보다 위로 올라오는 경우. 맞아, 그래. 네. A, B, C 이런 경우도 있고, A, B, C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러면 확장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이런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특정 뭐 케이스를 정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근데 결과적으로는 삼각 수렴에 집착을 하기보다는 지금이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고 매매 전략 어떻게 세우는가, 네, 요거에 달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이런 거에 집착할 필요는 전혀 없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런 거 하나하나에 집착할 필요는 전혀 없고, 이런 모양의 이런 거면 이런 삼각 수렴 모양이고 이렇고 이러면 올라가더라,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다. 네. 예, 그러면 틀리면 망한다. 그렇게 보다 보면 오히려 헷갈리더라고. 그래서 차라리 그럴 때는 전 아예 더 그냥 큰 사이클을 봐버리자. 그렇게 접근을 하긴 하죠. 조정 중이네. 네. 예, 근데 조정이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의 매매 전략으로 따지면은 조정 중이네. 근데 조정이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고 여기까지 갈 수도 있네. 그러면 요 구간에 그냥 매수해야겠네. 여기까지 떨어지면 더 많이 매수해야겠네. 그렇죠. 여기까지만 떨어지고 올라가면 있는 것만 가지고 수익 가져가야겠네. 이렇게 그냥 대응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거예요. 예. 그리고 물론 막 정확하게 막 패턴 찾아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마진이나 이런 걸 하시는 분일 가능성이 높긴 한데,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아예 막 그 하락 파동도 ABC를 막 이제 복합 파동해서 음. W, X, Y 외우고 이런 거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의미 없다. 큰 제 틀 생각에. 매매에서는 네.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 네. 같지는 않아요. 의미 없다. 네. 그렇게 백날 앞에선 얘기하고 뒤에서는 다계정 써가지고 대회 우승했다고. 네.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 네. 그래서 저는 저만의 길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길을 걸어가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요 정도로 하고 오늘 마무리 지을까? 네, 해서 삼각수렴 얘기를 좀 뭐 더 자세하게 다루시진 않을 거고요. 네. 필요 없어. 저도 이 정도밖에 생각 안 해요. 네. 전 애초에 삼각수렴이라는 걸 안 봐요. 네. 애초에 안 봐요. 다만 이제 뭐 이렇게 삼각수렴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이제 옆으로 횡보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된다라고 치면은 여기 구간에서 이제 변동성이 적어지는 부분, 그래서 그렇죠. 볼린저 밴드도 좁아지고, 뭐 그러면 이제 뭐 위로든 아래든 변동성이 나올 수 있는데, 얘처럼 위로 갔다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지금처럼? 지금처럼? 근데 결국 이게 삼각수렴이라는 게 횡보가 언제 나오냐는 걸 생각을 하면 그냥 상승하고 하락 사이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추세 바뀔 때. 네.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래서 얘도 이제 A, B, C 1, 2, 3, 4, 5 이렇게 되면 삼각수렴을 위로 뚫었지만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도 나올 수 있다. 가능성이 있죠. 네. 네. 그래서 너무 이런 거에 집착 안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엘리엇 파동은 꼭 한번 배워보셔라. 네. 라는 얘기입니다. 제 거 강의 있으니까 강의 한번 보세요. 제 거 강의만 보셔도 충분해요. 근데 아닐 수도 있긴 하겠다. 그러니까 매매 전략을 세우는 관점에서는 네. 충분해요. 그러니까 저는 쓸모없는 거를 강의 안 넣었어요. 네. 그러니까 쓸모없다라는 게 진짜 쓸모없는 건 아니고, 제 기준에서 매매 전략으로 안 쓰는 것들, 네. 이런 그냥 재운 거예요. 제낀 거예요. 그래서 뭐 아까 전에 말했듯이 조정도 여러 가지 조정이 있는데, 관련해가지고 어쨌든 저도 다 알긴 아는데 굳이 강의에 넣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게 매매 전략상으로 중요하냐라고 하면은 그게 아니니까. 네. 아무튼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지금 주요하게 봐야 될 거는 어쨌든 요 위로 올라와 주느냐, 1차. 네. 올라오려고 했으니까 지금. 그 다음에 요 결국에는 한 75,000 위로 확실하게 올라오느냐, 요 두 가지, 위로는 두 가지 봐야 될 것 같고, 네. 아래로는 일단 요 아래로 떨어지느냐, 그 다음에 요 아래로 떨어지느냐, 요거를 좀 중심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혹시나 조정을 받는다면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지지받느냐, 네. 요것도 추가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뭐 섣불리 올라간다 내려간다를 맞출 필요는 없고, 떨어지면 더 많이 산다의 관점으로 매매 전략은 그렇게 가져가시고, 이렇게 올라갈지
이렇게 올라갈지는 굳이 우리가 맞출 필요는 없다. 아시겠죠? 그리고 요 위로 비트코인이 올라왔을 때 요때거나 요때겠죠? 그때 우리는 코인의 비중이 높아져만 있으면 된다. 요렇게만 생각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괜히 막 머리 아프게 뭐 이렇게 될지 안 그러면 이렇게 될지 이거는 저랑 김프로가 고민할 테니까 네, 여러분들은 그냥 제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또 결정됐다고 말씀드릴 거예요. 네. 근데 지금은 진짜 잘 어려운 네. 자리죠. 네. 좀 섣불리 말하기 어려운 자리예요. 네. 네, 그래서 말씀 안 드리는 거니까 뭐 저희가 말씀드리면 그때 가서 좀 대응하셔도 늦지 않다. 네, 대응하셔도 늦지 않다. 그때 가서 인지하셔도 늦지 않다. 뭐 대응은 잘하고 계실 테니까. 네. 뭐 더 덧붙일 말 있나? 아니요.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상 마치고. 그래서 삼각수렴에 대해서 뭔가 심오한 그런 걸 기대하고 들어오신 분도 계실 것 그런 거 같은데 없어요. 네. 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게 도움도 안 돼요. 매매하는 네. 도움도 안 됩니다. 네. 그리고 그 투표 관련해서 이제 정책 관련된 댓글이 몇 개 달렸어. 네, 내가 승인 안 했어. 네. 저도 말을 안 했는데 뭐 어느 정당이 나은 듯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네. 이거 네. 특히 저희는 이거 잘못한 법적으로 걸릴 수도 있다고 그래? 하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뭐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듯한 그 뉘앙스. 아니 왜 근데 내가 누구 지지한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왜 안 돼? 모르겠어요. 그게 선거법적으로 이게 그 여론조사 기간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게 있는 걸 사용하는 건 괜찮지만, 그러니까 뭐 투표 전 6일 동안 뭐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나 봐요. 그래? 네, 저도 자세한 거는 보긴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나 봐요 지금은. 자, 네. 여러분들이 알아보시고 네. 제가 그 정리만 간단히 해드리면, 자, 제일 좋은 건 우리가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금이 유예되는 게 제일 좋은 겁니다. 코인 투자로 인한 수익금에 대한 세금이 유예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게 제일 좋아요. 네? 유예되는 게 제일 좋고, 자, 그 다음으로 좋은 거는 일단은 이제 한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 네. 그 다음에 이제 수익 보고 손실 보고 요거를 플러스 마이너스 해주는 것. 그렇죠. 네, 요 정도가 이제 추가적으로 좋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요 정도만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네. 더 얘기 안 해도 되겠지? 나머지 정책들은 다 쓰잘데기 없는 거 솔직히. 나머지는 결국 법이 제정이 되는 게 먼저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세금을 언제 내냐랑 네, 맞아요. 얼마나 맞아요. 내냐. 얼마나 내냐. 맞아. 네. 정확히 이거예요. 근데 야, 세금 유예한 다음에 세금 안 내게 유예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250만 원까지만 비과세 주면 어떡해? 가 아니고 네. 일단 그래도 안 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렇죠. 일단 그래도 안 내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세금 안 내는 정당을 난 찍어야지라는 액션을 보여야지만 반대쪽 정당에서도 우리도 세금 안 내 괜찮아. 이렇게 하게끔 되는 게 좋겠다 이거였어요, 제 말은. 네. 네. 아무튼 뭐 이 정도만 얘기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특정 정당 지지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는 몰라요. 어느 정당에 어떤 정책이 있는지 전 몰라요. 네. 전 모릅니다. 네,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시고. 저는 잘 모릅니다. 네, 아시겠죠? 네. 이 정도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프로였습니다.